모의고사반에 관한 간단한 소개와 첨삭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반을 수강하는 목적은 임용시험에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합격을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점수가 몇 점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임용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 점수가 60점이라고 해서 불합격이고 90점이라고 해서 합격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자의 점수가 나보다 높으면 떨어지고 경쟁자의 점수가 나보다 낮으면 합격을 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쟁자보다 1점이라도 앞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플러스 1점이 합격 전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당연하게 모의고사반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경쟁자보다 많이 앞설 필요도 없이 한 걸음만 앞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임용시험의 제도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의 형식이나 난이도 등에 상관없이 필요한 것은 오직 경쟁자보다 1점을 앞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수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수학 실력이 좋으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수학 실력은 아주 좋은데 계속 합격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임용시험은 수학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수학이 아니고 경쟁자보다 단 1점이라도 앞서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첨삭을 진행하시면 수학 실력 외에도 점수를 받을 때 필요한 요소가 있음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학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수학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학 실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서든 1점이라도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수학자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용시험은 수학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학적인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수학적인 생각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수학이 아닌 시험의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해 보는 것을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이 연습이 모의고사반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임용시험은 비슷한 실력을 가진 수험생들이 1점을 놓고 다투는 아주 치열한 전쟁터가 되겠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수학도 잘하고 교육학도 잘하고 답안 작성도 잘하는 극소수의 몇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제대로 경쟁할 수 없는 분도 극소수 존재합니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과 경쟁하는 분들의 실력은 실력 차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커트라인 근방에 아주 많은 분들이 몰려 있어서 0점 몇 점의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고사에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숨어있는 1점을 찾아내서 받아내는 요령을 익히고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1점이 합격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숨어있는 1점을 찾아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백지답안은 절대로 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수학 문제의 답안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서술형 문제라도 얼마든지 부분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입형 문제라면 찍어서라도 답만 맞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수학적 지식, 시험으로서의 접근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모의고사 답안이 되겠습니다. 백지답안은 나는 모른다고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채점위원이 답안을 보고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고민만 시켜도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안지를 보면서 첨삭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의고사 1회 때부터 백지는 절대로 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답안을 작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답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채점위원들은 여러분들의 답안지만 보고 점수를 주기 때문에 답안 작성이 아주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참고를 하는 문제풀이는 답안지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답안지는 내가 작성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는 글입니다. 따라서 답안지는 나의 관점으로 작성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읽을 때의 관점이 아주 중요한 글이 되겠습니다. 같이 첨삭을 하면서 느끼겠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나의 관점으로 답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나는 A란 의미로 글을 썼지만 읽는 사람이 과연 A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답안의 특징은 설명을 위한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 점수를 달라고 강조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흔히 보는 문제풀이는 정반대가 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음을 강조하는 글이 아니라 문제풀이에 대한 설명을 위한 글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시작하면서 본 모든 문제풀이들이 설명을 위한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답안지들이 모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채점위원들은 여러분이 쓴 답안지를 보고 이렇게 푸는구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몇 점을 줘야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임용시험의 답안지가 여백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 생각은 아주 중요한 생각이 되겠습니다. 점수가 되지 않는 불필요한 설명으로 답안지를 채우면 정작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말들을 쓸 자리가 없고 제대로 점수를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첨삭을 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채점자가 보기에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수학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지만 아주 중요한 생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첨삭을 하면서 여러 사람의 답안지를 보게 될 겁니다. 내용을 따져볼 때 거의 비슷한 두 개의 답안지인데 어떤 답안지는 점수를 주고 싶고 어떤 답안지는 점수를 주기 싫은 그런 답안지가 있습니다. 채점위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답안지에 점수가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이 점수가 합격 불합격을 가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쓴 답안은 내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쓴 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평가를 받아보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의고사반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모의고사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을 텐데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첨삭 시스템이 잘 짜여지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돌아가면서 채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첨삭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을 이야기들을 굳이 도입한 이유는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미 임용시험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0분이라는 시간이 임용시험 문제를 풀기에는 절대로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용시험은 제가 시간 싸움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시간 관리가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임용시험이 끝나고 나면 시간만 조금 더 있었으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내가 임용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임용시험은 아주 중요한 시간 싸움인데 시간 관리를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는 임용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의고사반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시간 관리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이어지는 말들은 첨삭을 하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첨삭을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의고사반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얻을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현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부족한 점을 찾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채워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을 찾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임용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면 굳이 채워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채워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다른 주제가 되겠습니다. 또 모의고사를 통해서 새로운 수학의 지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부수적인 부분이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시간 관리와 답안 작성의 훈련이 되겠습니다. 임용시험에서 시간 관리의 실패는 바로 불합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떤 유형의 문제로 출제되더라도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는 문제는 절대로 감점당하지 않고 모르는 문제에서는 부분 점수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르는 문제에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백지 답안은 절대로 제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때 수학적인 관점만 고집하지 말고 시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부르는 채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채점위원의 점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현 제도에서 채점위원은 여러분보다 먼저 임용시험에 합격하신 선배들이 맡고 있습니다. 물론 임용시험에 합격을 했고 수학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임용시험에 출제되는 과목의 공부는 손을 떼신 지 오래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모범 답안과 여러분의 답안을 비교해서 점수를 줄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채점위원을 3명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3사람의 점수를 평균을 내면 한 사람의 실수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채점위원이 1점을 실수로 깎게 되면 평균적으로 0.33점이 깎이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 작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본질적으로 채점위원의 실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대 박사과정생들을 섭외를 해서 채점을 시켜도 점수가 개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실수일 수도 있고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 채점위원의 점수 차이가 당락을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채점위원의 점수 차이를 제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나의 편이 될 수 있다면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최대한 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첨삭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출제하는 모의고사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출제하는 문제가 임용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학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여러분의 실력을 조금 올려서 점수를 받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험으로서의 접근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수학적인 접근보다는 시험으로서의 접근이 훨씬 유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학적인 관점만을 고집하지 말라는 설명을 이해시키기 위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답안 작성의 요령을 익히기 위한 문제가 있습니다. 답안지 여백보다 문제풀이가 길 때에는 문제풀이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 고민해야 되고 반대로 문제풀이가 너무 짧을 때에는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연습을 평소에 두지 않으면 실제로 임용시험에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준비 상황을 점거할 수 있도록 기본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서 감점을 당하는 것은 치명적인 타격이기 때문에 절대로 감점을 당하지 않는 답안 작성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풀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출제할 때도 있습니다. 모르는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연습을 하기 위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시간 관리를 위해서 아주 계산이 복잡한 문제나 낯선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고사 문제는 두고두고 복습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시험으로서 의미를 갖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시험처럼 문제를 풀어보고 답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제가 제공해 드리는 예시 답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예시 답안은 절대로 모범 답안이 아닙니다. 모범 답안은 평가를 위한 글이지만 제가 드리는 답안은 설명을 위한 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성격이 다른 글이 되겠습니다. 사실 모범 답안은 정해질 수 없습니다. 모범 답안은 채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채점 기준은 수학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범 답안은 이것이다라고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출제자의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출제자의 채점 기준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한된 답안지에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지 고민하는 것이 모의고사반이 되겠습니다. 이제 첨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직접 만나서 대면 첨삭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결정적으로 저의 건강이 좋지 못해서 대면 첨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에 웨이론 스터디 기능을 통해서 첨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론 스터디는 줌과 같은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저에게 보내주셔야 첨삭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시는 분들은 학원에서 스캔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개인적으로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답안지를 스캔 어플을 이용해서 PDF 파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 주소 등은 학원에서 따로 연락이 갈 겁니다. 이때 파일 이름을 잘 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파일 이름에 몇 회 모의고사 전공 A, B가 서술되어야 되고 보내시는 분의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내는 분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모의고사 1에 전공 A라는 파일이 수십 개가 쌓이게 돼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첨삭은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고 조를 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삭 조 편성을 위해서 9월 3일 7시에 1차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론 주소와 암호는 학원에서 안내 문자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서 1차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1차 모임을 진행한 후에 2차 모임 시간을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1차 모임에 모두 모여서 조를 편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반의 진행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실제로 첨삭을 하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강의 소개와 첨삭 모임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